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김용민닷컴 쇼핑몰을 이용하는 온 인민들에게 특별 적립금을 배급하기로 결단하시었다. 5월 15일까지 김용민닷컴 구매 금액이 3만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3,000원, 10만원 이상인 인민들에게는 특별 적립금 10,000원이 지급될 것이다. 그런데 10,000원 구입했는데 왜 1,000원 적립을 안 해주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특등 정치 간상배에 치달리는 망발은 우리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악행이며 공화국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까부쓰고 심판의 불방망이를 내릴 것이다. 김용민닷컴. 2018년 5월 4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남북 탁구 깜짝 통일, 세계선수권대회 맞대결 직전 합의, 이런 제목입니다. 2018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조선과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8강전에서 맞상대로 만난 한국과 조선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8강전을 건너뛰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과 조선 단일팀은 일본과 4강전을 치릅니다. 여러 가지로 상징적이네요. 이번엔 동아일보, 특별 사찰 거쳐 2020년까지 비핵화, 세계일보, 이참에 북핵 아예 뿌리 뽑겠다는 미국,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조선과 미국이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선의 핵시설 그리고 기존 핵무기의 피해기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특별 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조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선 핵에 대한 해법으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피해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비핵화를 핵 피해기로 바꿔서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불능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판문점 선언, 한반도발 세계 평화 마종물, 이런 제목입니다. 과거 조선의 핵을 의제로 한 협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 그리고 세종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2018 한국포럼 행사에 모였습니다. 조선을 제외한 육자회담 당사국의 최고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발 국제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네요. 이번엔 조선일보, 살림 나빠졌다 49%, 좋아졌다 12%,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9.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는데요. 취업시장이 나빠졌다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 51.6%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9.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북한 경제 위기, 북지렛대로 넘는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서도 떨어질 줄 모른다. 세계 6위 수출 강국을 일궈낸 제조업 경쟁력은 옛말이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1.5% 줄며 18개월 동안 이어진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선업은 수년째 구조조정 칼바람 속에 있다.
이게 국민일보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덫에서 빠져나올 탈출구로 남북 경제 협력을 꼽는데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기존 제조업 중심 체제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좋은 사례다. 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중국 일본에 치여 삼성폰의 점유율 32에서 21%, TV는 76에서 52% 이런 제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줄어든 2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 중국과 일본이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게 중앙일보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삼성 두둔해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다음은 서울신문 안심번호 결함 낙천 후보 줄소송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구청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치러진 안심번호 ARS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전화 수신이 안 돼 선거인단의 75% 이상이 조사에서 배제됐고 이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특정 질문을 뺀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법에는 공천 무효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16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4건 이상이 안심번호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핀란드 기본소득 설계자 실험이 실패했다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칸가스 국장이 거짓 뉴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나길 바라는 언론이 너무 앞질러 갔네요.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책을 낸 김보영 아나운서와 함께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폐 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조선이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 폐기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조선과 미국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비핵화 검증 방식에 대한 집중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특별 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하 핵시설이 최대 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선과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조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업, 이것이 정해졌습니다. 조선의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한국이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개간과 벌목이 과도하게 이뤄진 조선에서는 산림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벌거벗은 듯한 산림은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죠. 이에 정부는 첫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조림 사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조림 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며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 분과의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딴 강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도 공격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연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최근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것이 공당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던 당 혁신, 인적 쇄신, 정책 획선은 온데간데 없고 당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별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는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후보가 있습니다. 그 막말이 결국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당대표가 지방선거에 지원 유세를 올까봐 걱정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대표가 보여진 언행은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가 홍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 반성을 촉구했겠습니까?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일은 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정서와 독떨어진 언행으로 당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당 운영과 선거 대책은 선대위를 꾸려 맡기면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사퇴를 안 하시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홍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기한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나라의 진실을 밝히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충정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 국회 정상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시장인 공재관 한국당 평택시장 후보는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서 이길 목적이라면 내 욕을 해도 좋다. 하지만 질 때 지더라도 당당하게 선거 치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강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공중에 떠다니는 남북 평화쇼는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태 있었던 선거 경험, 지난 탄핵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왕좌왕했잖아요. 방향을 못 잡고 반대를 해야 되는지 찬성을 해야 되는지 공중에 떠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를 하려면 당이 온몸을 내던져서 국회 투표를 막았어야죠. 찬성을 하려면 저는 찬성을 했어야죠.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쪼개지고 갈라지다가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보고 대통령 선거도 치러보고 지방선거도 치러봤지만 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사람이 당선된 전례를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 경기도 어느 단체장이 탈당하고 백의종군 한다고 이렇게 잘 됐다. 공천 해소하고 탈당하고 백의종군 해라. 후회할 겁니다. 막 기쁜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게 선거 치르면 이겨도 찜찜하고 지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와요. 질 때 지더라도 당당하게 선거 치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이런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승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한 것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삼권 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밝혔었죠. 청와대와의 통화에 대해 대법원 이승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해결하라, 조치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판사들은 판사 파면 청원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백억대 뇌물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씨의 첫 재판 절차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씨는 여전히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 그저께부터 수면약을 좀 바꿨는데 좀 주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주 4회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재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재록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의혹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측이 세계 최고의 면세점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우리 회사를 찍으라 이렇게 독려하며 직원들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파일엔 면세점 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지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라 이런 내용의 지시가 담겼습니다.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점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려한 건데요. 주로 승객을 대상으로 한 항공사 기내 면세점 평가에 자사 직원들을 대거 동원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독려한 설문조사를 통해 3년가량 관련 분야 우수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설문조사에 직원들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YTN 보도였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는 한진그룹 소속 건물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매장들이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 1층에 있는 이디야 커피 매장은 2002년부터 조현아 씨가 점주로 등록돼 운영 중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인 인하대병원에 있는 다른 이디야 매장도 2007년부터 동생 조현민 씨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디야 커피 본사는 이 두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현아 씨, 조현민 씨 자매가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고객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데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사에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기식 전 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던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현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기 금감원장에 윤석헌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헌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세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수도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48.3%,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5%,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직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9%로 현 경기지사인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15.5%보다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친박 후보가 맞붙는 인천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43.3%,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17.9%로 조사됐습니다. MBC가 의뢰해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야당의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다시 한번 지지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와는 2배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남 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기 경남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김경수 후보는 58.3%의 지지율로 28.8%를 기록한 김태우 후보를 앞섰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얻은 49.6%보다 8.7%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김태우 후보는 지난번 36.8%보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남 지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조사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게시판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결정됐던 김영숙 후보. 네, 이 양반과 제가 많이 닮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논란이 됐어요. 무슨 일인지 김보영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건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왔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핵심 관계자는 김영숙 후보가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했음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파일. 작년 대선 5월 2일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일. 유세차에 올라 처갓집 이야기를 꺼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장인어른이 고시생 신분이던 자신과 딸의 결혼을 반대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내 집에 못 오겠어. 내 장로만 와서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회하고 갈랐으면 내가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년간 그랬어. 결혼을 반대한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홍준표 후보 측의 해명. 홍준표 후보는 경상도에서 장인을 친근하게 영감탱이로 부르기도 한다며 이뿐 아닌데 전북 부안 줄포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내를 두고 줄포 촌년이 출세했다고 거듭 밝히고 작년 9월 줄포 촌년이 출세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줄포 촌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촌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촌놈 타령으로 맞받아치고 우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에요. 그 고향에 가서 줄포 촌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여성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청년 촌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남성 비하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상도 말투가 좀 투박스럽죠.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의 남북정상회담 폄하 발언에 반발한 민중당 당원들이 벌이는 항의 시위를 보고는 민중당에서 창원에 빨개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 대운 두들겨 해버리고 싶은데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점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이때도 경상도 문화 탓. 그 빨갱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못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홍갱이라고 명하겠습니다. 홍준표식 빨갱이 줄여서 홍갱이라고 명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빨갱이보다 홍갱이가 더 문제입니다. 홍갱이는 정말 대한민국의 바퀴벌레입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우리 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감사와 토종 효모를 추가한 감사불로. 네,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감사의 계절, 최고의 선물이 될 텐데요.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입니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에 돌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서 단식하는 일을 조롱해서 안 된다라는 정치적 올바름이 마음 한편에 있는 반면에 손가락은 자꾸 피자 가게로 주문번호를 누르고 있네요. 저 앞에 잔디밭에다가 돗자리라도 하나 깔고 앉아서 폭식투쟁을 할까라는 웃지 못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국회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네,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저놈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별로 절박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원내대표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순간이 지금이고요. 원내대표님 1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현재 나온 후보는 홍영표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원내대표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 협상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년 11월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11월까지 계속 임기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의 임기 동안 뭐라도 좀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담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겐 더 크게 있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음 때라도 뭘 하면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검을 수용할 테니 정상회담에 대한 비준, 그리고 추경에 대한 동의,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에 대한 처리 요구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2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상의하겠다고 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단식을 선언한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중간 과정을 좀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는 홍준표 대표가 남북한 정상회담과 관련된 비준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내주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국회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명의 자당 의원들이 지금 영장이 첨부돼서 체포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열어놓고 국회 일정에 동의를 안 하는 아주 기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개헌하자고 해놓고 국민투표법 개정하자고 해놓고 지금 여당이 5월 임시국회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자고 해서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해서 특검을 수용한다 그러면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자식들도 뭔 뒤가 구린 데가 있어 야합을 하나 뭐 저런 식으로
왜 자유한국당의 목리를 들어주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내주고라도 국회 정상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건데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이쪽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것도 안 받고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갑자기 뭐 노숙, 농성 및 단식을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갈 길 몰라 헤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사실 특검은 중요하지가 않은 게요. 이제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려도 증거가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김경수 의원이 살아온 과정과 인격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특검이 아니라 기무사가 와서 뒤지든 국정원이 와서 뒤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김경수 의원을 아무리 파고들어도 드루킹이랑 뭘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 민감한 부분까지 다 공개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다 본인 입으로 폭로하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은 뭘 더 찾아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면 하자라고 특검을 수용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김경수가 뭐 파범 나올 것이다라고 막 나와서 언론에다 대고 얘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아예 뭐 바보 천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특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받았을 경우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받겠다고 덜컥 우원식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조치를 못 취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뭐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것은 국회 정상화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이제 포문을 열었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협상의 이면을 또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여서 김경수 의원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원식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5월을 국회를 연다고 해도 6월 13일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지금 남은 기간이 40일 남짓이거든요. 그런 시간 동안 얼마든지 원내대표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경찰 조사가 끝나고 특검법 발의하고 특검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선거 자체는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보셔야 하는 게 원내대표가 무엇을 결정하든 당 지도부와 청와대와 상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당정청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한 측면에서 전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는 아직도 뭐 혹시 김경수 후보가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절대 나올 게 없고요.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정치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의 해명은 있는 그대로 100%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선거 이후에 특검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공치고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그것을 김성태 의원이 알기 때문에 막상 특검을 받는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지금 단식 농성으로 나가 있는 모습이고요. 저기선 어떻게든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줘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 그런데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많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조차 78%가 나왔죠. 이런 상태라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고 예. 보수 세력만 어떻게 모아서 선거를 치르고 TK라도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유한국당의 기본 계획이 너무나도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절한 보수에서 1등 싸움인 거죠.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도를 포함해서 언제나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고 그분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보수 세력은 거기 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20%가 되지 않는, 혹은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서 어쩌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는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한정의 섬다. 그분들 사이에서 서로 지지를 얻으려고 아기다툼을 해야 하니, 어제 김문수 후보는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일성 사상까지를 언급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걸 불경하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국민의 투표로 당선이 된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친북 혐의까지 씌우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미에서는 정말 이건 불경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바른미래당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 보수는 자기다라는 처절한 15%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싸움.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고, 김성태 의원의 단식도 그 15%로부터 인정받아서 다음번 선거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하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다 어쩌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남북관계가 틀어져서 김정은이 갑자기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을 해갖고 막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되면 자기들에게 다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패턴이죠. 상한가를 며칠 쳐서 200만 원이던 돈이 갑자기 1000만 원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막 쭉쭉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50만 원이 됐으면 사실 손절매라고 하죠. 털고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손에 쥐고 있는 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그런 애잔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담대하게 국회를 풀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상황이건 간에 지금 그런 제안을 받을 수가 없는 애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의 여지는 제가 보기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있다. 이 두 당이 어떻게 민주당과 공조를 할 것인지를 좀 오늘 내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 진실에 대해 관심 없는 거야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자유한국당도 선거 전에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진실이 자기네들 편이 아닐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지방선거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 계속 홍준표 대표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지역에서 선거운동한 사람들은 빨간색 자유한국당 잠바를 다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지역 후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지지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내려와서 지지 유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는 포기했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거기서 보수 세력 표를 지키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과의 잡음이 나는 것이고, 지금 심지어는 울산에 있는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때문에 탈당해야 되겠다고 이미 탈당까지 마음 먹고 있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탈당 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건데. 그 형님이 원래는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예, 초반에 무소속으로 갔다가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한나라당 안 가보신 정당이 없는 동네에서 무서운 국회의원인데 4선. 네. 요번에 4선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동네에서 아주 조용히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역 민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남 민심조차도 지금 울산은 사실 경남보다도 더 힘든 지역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경남에서도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하던 상황에서도 울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울산마저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점.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현역이 아닌 홍준표 대표는 민심을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민심이 어떻게 되든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만 보고 있고, 그나마도 이렇게 나가는 도박이라면 남북관계가 정말 절망적인 파탄이 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들의 도박은 성공하지 못할 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방선거는 일찌감치 판세가 결정되다시피 했는데, 심지어 후보 등록 전에 말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이 이거 뭔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그런 지적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고쳐야 될 부분들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저희가 좀 취약 지역이거나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 바로 직전 선거에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다른 정당의 셔츠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그 유권자들의 울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역은 지역대로의 사정이 있고요. 사실 민주당이 오랫동안 불모지였던 PK 지역, TK 지역이나 울산, 부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쪽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오셨던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지금 당장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영남 지역의 고향을 가진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할 때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지방선거는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시발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후보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옷만 바꿔 입고 나오면 저놈들 또 자유한국당이 세지면 옷 바꿔 입고 갈 놈들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4년, 그리고 그 뒤로 또 제가 재창출하게 될 민주정부까지 해서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까지 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역의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당선을 뿌리치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미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영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와서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출마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이번에 분루를 감추고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토호 세력들에게 내준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다는 점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로 유권자들이 심판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변명이라기보다는 저도 이 여의도 바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드는 자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재인 당대표가 19대 때 본인이 뽑지 않은 의원들을 데리고 민주당 당대표로 활동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문재인 당대표를 짓밟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비문, 반문, 무슨 문, 해서 친노 패권이 어쩌니, 친문 패권이 어쩌니, 그러고 매일 길바닥에 들어놓고 당대표실에 들어놓고 목리 부리고 방해하고 사퇴하라고 하고 매일 소리를 지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들 아실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문재인 대표는 20대 공천권을 본인이 휘두를 생각이 없었거든요. 칼을 들고 너희들 까불면 다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시스템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표에게 그 수많은 화살을 던졌던 우리 당 정치인들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모든 천신만고의 난관을 뚫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행정부라는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생기니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집에서도 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없으면 어떡하나. 아니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5년을 또 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계신데 그렇지만 그런 문재인 당대표도 시스템으로 공천을 20대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는 당내에서 정말로 많은 분란이 일어났었고 흔들림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김용민 브리핑 통해서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하시면 지역위원회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좀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갈아치우고 하는 것들 당원들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힘들을 행사해 가야 하고, 이것이 전 그 시작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는 것 꼭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김경수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 김태호하고 2배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뭐라고? 아니, 드루킹은 어디로 갔어? 글쎄 말입니다. 국민들 시선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서. 아니, 한국당의 선거 로고송도 그 드루킹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포털 속 뚜루루 뚜루킹, 댓글 속 뚜루루 뚜루킹. 뭐 그래서 김성태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마침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야, 이정현이처럼 일주일 하다가 실려갈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 어? 그게 뭐니? 카카, 드루킹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마저 변수가 안 된다면 지방선거는. 야, 드루킹 하나만 남았다니. 반전의 카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가 또 있죠? 홍준표 입 닥치게 하는 거. 가는 곳마다 사고 치는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홍준표한테 제발 우리 지역구는 오지 말아주세요 이런다고 합니다. 아니던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너도 나도 내려와 달라고 하던데. 뭐 어디서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난리도 아니더라고. 민주당 안에서 홍준표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에 육박한다는 말도 있어. 뭐 카카, 그나저나 준표 입을 어떻게 막을까요? 그 뚫린 입을. 어떻게 막니? 준표는 아마 오동나무관에 들어가서도 나불댈 거야. 하여간 나처럼 침묵이 금임을 알아야지. 카카, 그 침묵의 의미는 혹시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입 여는 순간 망언과 실언의 헬게이트가 열리고. 야, 근데 김정은이가 홍준표를 만찬장에 초대했었다며? 만약 홍준표가 나타나서 개소리를 해도 허허하고 웃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부르면 준표가 갈까? 응? 가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거 아닐까? 응? 이 빨갱이들하고 놀아나는 새끼들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면 김정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껄껄 웃겠네요. 한국당은 가루가 될 것이고요. 야, 지방선거 완패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만약 그러다가 총선에서도 완패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면요? 그럼 그것도 즐겨야지. 그러다가 또 대선에서도 지면? 뭐 그것도 즐겨야지. 그래서 각하가 90살에 출감하시면? 그것도 즐겨. 아이 씨발. 즐기세요. 엔조이 유어 감옥생활. 씨발 새끼가 그걸 말이라고 해? 자, 문제 드립니다. 우선 선물 소개부터. 철수.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워크컴퍼니에서 협찬하는 월간지 바앤 다이닝을 선물해드립니다. 가장 트렌디하거나 힙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맛있게 들려드립니다. 바앤 다이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경만큼 많이 팔린 명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를 재조명하는 책 마르크스 전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옥에 있는 경환씨.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해드립니다.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는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이젠 회장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뼈를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 드리지요. 주문 전화가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pamo.co.kr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농산물 이름 맞히는 겁니다. 이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배나 치솟았습니다. 100g당 823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해 사이에 2배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도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포테이토인 이 농산물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감자, 2번 배추, 3번 고추, 4번 양파, 5번 마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저에게 축하를? 유일하게 동심을 가진 30대 우리 정상근 동지.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저희 어린이가 태어날 예정이어가지고요. 아이고 세상에, 어린이가 또 어린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또 민망하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동심을 유지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동심보다는 뭐 돈심에 가깝지만. 돈심, 그렇죠. 돈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뭐 미디어오늘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요.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거 역사에 대한 기사인데, 이거는 뭐 단순히 흘러간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 삶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극적인 근현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동아일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해 8월에 정부는 수립이 됐지만 당시 상황을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이승만 세력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권력만 잡았지 지금 민심을 제대로 잡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면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해방 공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시기에 이승만 세력의 그 백색 테러가 굉장히 좀 횡행했고 그들의 이제 백색 테러에 쓰러진 사람들이 대부분 또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승만은 뭐 일제 패망 후에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친일파들을 구원을 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복권을 시켜줬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 없고 그것이 또 청산되지 않아서 지금에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때에도 분명 친일 청산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이 애국 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친일파를 처단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헌법에 두었고 예.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었던 거죠. 예.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반민특위는 실패를 했죠. 대통령인 이승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고 또 친일 세력들도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은 이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는 일도 있었기도 했죠. 사실 이 반민특위가 이렇게 무력화된 이유, 여기에는 이승만 그리고 친일파들의 영향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에 언론의 영향도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의 영향이 컸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난 4월에 한국언론정보학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학보에 게재된 채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논문이에요. 반민특위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라는 제목이었고요. 예. 이 내용을 미디어오늘 김도영 기자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얘기에 앞서서 간단히 조선일보부터 좀 살펴보면요. 의외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립 직후에 이 반민법하고 반민특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948년 8월 18일자 이 사설을 보면요. 반민족 행위자의 법률상 처단, 행정적 조치 여하는 국권 회복이 목적이요, 내용이요, 또 수단의 대부분이 될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국가 민족을 해한 적의 주구배를 숙청하는 것은 국가적 역사적 기강의 확립을 뜻하는 건국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본인 사주도 친일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좀 의외죠. 그리고 이 조선일보는 정부의 역량 여하는 곧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의 추진 여하에서 국민의 역사적 판정을 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 국민적 신임도 여기서 경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에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예. 8월 20일자에도 사설을 썼는데 1948년이요. 각급 정부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 각 부분에 친일 세력이 활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훅수는 재계, 실업계로, 정계로 또 언론계까지 부단히 암약하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지적은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죠. 동아일보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는 달리 반민특위 초기에 굉장히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을 합니다. 일단 이 반민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사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1948년 8월부터 이 관련된 기사와 사설을 썼는데 반면에 동아일보는 반민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1949년 1월 13일이 돼서야 사설을 씁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용이 이래요. 동족이 서로 피투성이가 되고 쥐어뜯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설사 민족 강기를 숙청하기에 불가피한 일이라면 그와 같은 정신적 영향이 우리 자손에까지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보복과 반목은 악순환하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민법 운영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반민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높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보복과 반목은 악순환한다 라면서 은연중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죠. 예. 1949년 2월 3일자 사설도 비슷합니다. 이때가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엄청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한 때인데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 사설은 정쟁을 지향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양비론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자 반민특위 조사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 1949년 2월 15일자에 칼럼을 게재를 하는데요. 예. 이 칼럼의 제목이 반민법의 개정을 주장함이었습니다. 이 칼럼에서 김준현이 뭐라고 하냐면 전력을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육성하고 우리 국토를 통일하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그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는데 그러자면 공산주의적 파괴 세력과 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슬 이제 공산당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렇게 동아일보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척 하면서 이 사실상 친일 세력들의 손을 계속 들어줍니다. 뭐 양비론은 언제나 좀 강자에게 유리한 거긴 하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는 반민특위 해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칼럼을 하나 게재를 하기에 이르르는데요. 예. 이번에도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역시 김준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김준현이 누군가 들여다봤더니 해방 이전에는 독립운동도 했고요. 또 조선공산당의 한 분파인 ML파의 중요 인사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1945년 9월 한민당 창당에 가담한 걸로 봐서는 해방 이후 일본 패망 이후 이 보수 쪽으로 갈아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뭐 보수 쪽으로 갈아탔다가 또 이승만을 옹호를 했다가 이후에 또 5.16 쿠데타가 나서는 또 일종의 좀 진보 진영으로 돌아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반민특위 관련해서는 반민특위 해산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칼럼을 썼는데 그거를 동아일보가 일면에 실은 것이죠. 이 칼럼은 5.10 총선거로 재헌국회가 구성된 1주년을 기념하는 칼럼이었는데 제목은 헌정단상의 1년 회고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준현 씨가 이 재헌국회를 비판하는 남로당을 비판을 하면서 이 남로당의 선전방침이라면서 5가지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반민처단을 적극 지지 격려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로당에서 반민특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반민특위를 지지하면 빨갱이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 동아일보는 이 이상한 이런 글을 일면에 실어준 겁니다. 심지어 뭐 그 글에 어떤 뭐 근거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예. 사실 뭐 남로당이 반민 처단을 지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친일행위 뭐 처단을 하는데 옹호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마치 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빨갱이의 행위처럼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칼럼이 게재된 지 9일 후, 그러니까 5월 18일에 검찰에서 갑자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던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이렇게 4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풀악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이제 서울에서 관제대모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 신문에 이 칼럼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 풀악치 사건 수사는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목을 했던
전봉덕, 당시의 헌병사령관이었고요. 그리고 헌병사령부 수사정보과장인 김정채, 서울지검검사 오재도, 서울시경국장 김태선 이런 사람들이 이 프락치 사건 수사를 주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친일파를 처단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들이 주도해서 처단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서막으로 그 이승만 정부가 반공 정국을 확산을 시켰고 그렇죠. 1949년 6월 6일이 돼서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백범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데요. 백범 선생께서 이제 암살을 당하시던 시점, 그러니까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아일보는 4회에 걸쳐서 경북 영일의 최태능이라는 사람이 썼던 사무의원 체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를 해요. 그러니까 4회에 걸친 시리즈인데 김준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채백 교수가 분석을 하는데 반민특위를 옹호를 했던 조선일보 그리고 반민특위를 붕괴시켰던 동아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미군 정기 친일 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두 신문이 모두 소극적이었는데 반민특위에 대해 동아일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그 소유자의 정치적 배경과 신문의 정치적 지향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김성수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채백 교수는 동아일보의 소유권자인 김성수 세력이 일제기 우익 세력의 중심이었으며 해방 후에도 한민당 입장을 계속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제기의 친일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성수는 그래도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이 아니라 한민당 이렇게 야당 쪽에 섰고 뭐 이것이 동아일보를 야당지의 정체성을 갖게 만든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한민당도요. 저 이승만을 위해서 태어난 당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이 하도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엔 거의 홍준표하고 비슷한 캐릭터였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당을 차린 게 바로 한민당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친일 청산, 이 친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승만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선일보가 반민특위를 옹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채백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기에 조선일보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세력 입장을 대변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줄을 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채백 교수는 당시 국면에서 김구의 임정 세력이 친일 청산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대변지 역할을 하던 조선일보 보도 태도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 신문에 기사 하나 난 게 뭐 이렇게 역사까지 봤구나 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신문에 뭐 오탈자 하나가 역사를 바꾼 일도 좀 상당히 많았었죠. 예.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이 찬탁 반탁 논쟁 당시에 소련이 찬탁을 주장했다 이렇게 오보를 내서요. 예. 이것이 결국 분단을 고착화를 시키고 또 친일파들이 남한에서 득세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일 청산에 있어서 이 언론 문제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 언론사 사주 자신들이 친일파였던 점도 있겠지만 예. 그 당시 언론이 대중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 여론을 그릇되게 형성시킨 죄악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역사는 뭐 그동안 뭐 친일 세력이 뭐 현 자한당 세력으로 이어지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뤘던 그 역사적 진보를 계속해서 후퇴시킨 반동의 시절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털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브리핑을 준비하면서요. 예. 동아일보도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물론 이제 반민특위 부분에 있어서는 우호적이었다고는 하지만 뭐 지금까지 이제 친일 문제나 또 독재를 옹호를 해왔던 뭐 조선일보 역시 뭐 마찬가지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의 친일 역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두둔하지 말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주의 친일 의혹과 관련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수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주의 뜻과 일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주도 역시 우리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이런 친일 역사가 회자되는 것이 싫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도 터무니없는 논리로 김성수의 명명백백한 과거를 덮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동아일보만 더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털고 가야지. 털고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과거사 청산 문제가 불 꺼졌을 때 국론 분열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뭐 격하게 반발을 했었죠.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뭐 본인들이 했던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 또 사람들이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뭐 어떤 좋았던 역사가 있다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자신들의 뭐 한국 현대사를 지나면서 과오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고 특히나 동아일보는 동아투이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 그분들을 또 복직시키는 건 또 아니고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왔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95% 이상 투표하는 조건으로 50% 이상의 해임 요구가 확인되면 물러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첫날 80%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거 3일 안으로 95%를 넘으면 개표하게 되는데 95% 넘을 수 있겠죠? 첫날 80%면. 네, 뭐 굉장히 고무적인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틀이 좀 더 남았으니까요. 뭐 어제가 있었고 또 오늘까지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까지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설령 오늘까지 이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좀 더 3일까지 기한이 더 있으니까 예. 지금 이 정도면은 채우는데 이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가 얼마가 나왔는지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어제 저녁 6시 반쯤이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텐데 첫날 80%였으니 뭐 둘째 날 다 달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여간 95%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또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투표 안 한 그런 사람들을 아주 닥달을 해가지고 반드시 투표하게끔 한다면은 뭔가 95% 달성이라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최남수 사장의 그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은 한 6%는 반드시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개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여전히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 최남수 사장이 지난 과정에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내보내는 시점에 이미 95%를 달성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최남수 사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김명민 PD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라는 말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녀와 손잡고 금강산으로 다시 놀러갈 수 있는 날,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000 봉우리를 자랑하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따로 있죠. 여름에는 복내산, 가을에는 풍악산, 그리고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불리고요. 봄에는 금강산으로 불립니다. 금강산. 불교의 영적인 산을 의미하지요. 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의 금강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쫄딱하고 뚫어가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BPL 시간 2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류모 씨, 집사람이 올 초에 독감에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성농장 홍삼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정성농장 홍삼정으로 재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는데요.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충남 논산에서 만든 정성농장 홍삼 먹고 충청도의 힘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 출신인 충남의 불량품 이회창을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누가 보낸 거야?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누가 누구한테 불량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입니다. 그 새싹 땅콩은 항암, 항산화, 그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그 땅콩 종자보다 약 90배, 그 적포도주보다 약 180배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 피로회복, 자양강장, 숙취해소, 그리고 집중력 강화, 그리고 전립선, 그 전립선 개선에 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참고라 그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가 춘곤증 졸음 개선에 좋다고 하는데, 맞아? 우리 어머니는 나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았을 때도 졸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그 살아생전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도 맛보지 못하시고 아이고, 그 검색창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박근혜입니다. 스티커나 문구 제품 만드실 일 있으세요? 딴 데는 볼 것도 없어요. IMC 프렌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생산과 디자인 상담 문의도 받는데요. 쇼핑몰 사이트 주문 생산 코너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확인하세요. IMC 프렌즈에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연락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야 광고 계속하시지.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IMC 프렌즈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3311-5071, 010-3311-507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도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된다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 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세요. 당뇨, 고혈압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까지 있어요. 전화번호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이 김정은이가 평화협정까지 맺으면 어쩌지? 그래서 선거에서 망하면 누가 책임지지? 이런 보험 상품 안 만드나? 최경환입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볼까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매일 물리치료 다녔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권하시는데 김용민 브리핑에서 듣던 바디로직이 생각나서 인터넷 구매했습니다. 봄이 돼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 걸음 푸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바디로직을 입지 않았다면 저녁에는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입고 했는데 허리가 달랐습니다. 힘도 생기고 일한 후의 통증은 훨씬 덜합니다. 몸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농사에도 좋고 또
자식 농사에도 좋습니다. 바디로직, 이 몸이 유연해야 이 자식 농사도 가능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무루 1004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끝내기 전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 놀이터 통신님, 북한의 국호를 우리가 조선으로 확정했을 경우 찌라시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말입니다. 정부도 조선의 칭호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배려의 기본 아닙니까? 예. 2018년 5월 4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5월 7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김용민 브리핑이 하루 쉽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